좀 하면서 좀 진행할게요. 일단은 제가 기말 시험과 관련된 거 위주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질문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는 이런 형태로 오늘 보강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할게요.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질문 있는 생도들은 채팅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한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때? 잘 보여요? 아이고, 잘 보인다라고 내가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가 크게는 네 덩어리예요. 크게는 네 덩어리. 이게 써지나? 그게 네 덩어리, 네 개.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오렌지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오렌지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 위젯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파일을 제출해야 됩니다. 오렌지 파일을 제출해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로지스틱 그냥 회귀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이게 마우스여가지고 좀 그런데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두 번째 문제는 로지스틱 회계예요. 로지스틱 회계. 둘 다 이제 오렌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뭐 1번, 2번의 문제의 성격이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인공신경망인데 인공신경망.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수시 네 번째 수시에 두 번째 문제 있죠? 2번 문제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잘 풀지 못했던 생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뭐 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문제 덩어리입니다. 네 번째 큰 문제는 이제 뭐 진위형, 또 뭐 단답형, 그리고 뭐 간단한 계산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시험 범위가 우리가 배운 거 전체잖아요. 근데 이제 4번 진위형, 단답형, 계산형 문제에서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 그리고 개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점이 봅시다. 배점이 어떻게 되나? 20점, 잠시만요. 25점. 요게 1번이 어디 갔어? 1번이 잘 안 되네. 1번이 25점, 2번이 20점, 이게 25점, 3번이 25점, 4번이 30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제 수로는 한 15문제 돼요. 그러니까 한 문항당 2점씩, 진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오렌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1번 문제는 이런 겁니다. 키하고 몸무게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 데이터 파일을 제공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선형회귀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조건에 따라서 타겟 피처가 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타겟 피처가 몸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했던 거하고 반대로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좀 제가 시연하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파일이라는 위젯, 이 데이터에서 파일 위젯을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외부 파일을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CSV,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CSV
또 같이 주어집니다. 뭐 CSV 파일을 여기서 이제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weight height.csv.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요 밑에 이 컬럼들 있잖아요. 요 컬럼들을 이제 이 역할을 그냥 피처로 할 것인지 이제 타겟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정할 수 있고 뭐 뒤에서도 또 바꿀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타겟 베리어블이 타겟 피처가 키인지 몸무게인지에 따라서 얘네들을 바꿔야 됩니다. 얘네들을 바꿔야 돼요. 타겟으로 할지 그냥 일반 피처로 할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키를 타겟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뭡니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몸무게에 따라서 키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안 움직여. 그래서 뭐 y는 wx 플러스 b, 결국 요거잖아요. 이제 피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y를 이제 키로 한다. 요 x를 이제 몸무게로 한다. 요 얘기입니다. 뭐 다시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끄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고 싶다면은 요 데이터 테이블 있죠. 데이터 테이블을 갖고 와서 연결해 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세부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이제 1000개,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가끔 이런 거 나오죠. 여기 제공되는 데이터 파일에 데이터가 몇 개 있냐. 요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10,000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컬럼을 보니까 키가 있고 또 끝에 몸무게가 있고 요 가운데 젠더가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는 컬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문제에 따라서는 남자 또는 여자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사실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남자 여자 데이터가 막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 데이터만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 데이터만 추출하려면 지금 데이터가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컬럼이 3개가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보시면은 셀렉트 로우가 어딨나요? 셀렉트 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만 고른다는 것은 지금 이거잖아요. 얘 고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우를 고르는 거죠. 로우를. 행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로우 위젯을 갖다가 놓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10,000개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서 로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교수님, 네? 초대가 안 된다고 하면. 초대가 안 된다고요? 뒤늦게 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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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죠? 네. 그래서 셀렉트 로우를 클릭하면은 요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남자만 해라. 그러면 요 젠더 중에서 여기서 이제 남자만 선택하면 되겠죠. 반대로 지금 막 참가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만약 여자만 해라. 여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에 따라서 남자 중에서 키가 뭐 150 이상, 몸무게가 150 이상인 애들만 가지고 뭘 해라. 뭐 이렇게 조건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조건을, 요거 add 컨디션 있죠.
컨디션 해가지고 해서 여기서 이제 몸무게가 이거보다 크다. greater than 얼마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니까, 여자 중에서 여자를 일단 선택한 거고, 여자 중에서 몸무게가 300인 이상인 데이터만 이제 셀렉션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조건이 또 여자 데이터 중에서 70%만 또는 80%만 샘플링해서 모델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데이터 샘플러라고 있죠. 갖고 와서 얘를 연결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게 뭐 80% 또는 70%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아마 데이터가 300인 이상인 데이터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가면은 이렇게 이제 실선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선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야 돼요. 데이터 샘플러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조건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거 조정하시면 됩니다. 9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가 사실은 지금 몇 개입니까? 3개잖아요. 그 중에서 젠더라는 피처는 여기 있잖아요. 젠더라는 이 피처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런 피처들은 또 이제 제거해야 돼요. 이런 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셀렉트 컬럼을 하면 되겠죠. 컬럼이 셀렉트 컬럼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더블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뭐 젠더는 필요 없잖아요. 젠더는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웨이트가 타겟이었나요? 웨이트를 타겟으로 넣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 좀 뒤로 넘길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좀 전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문제의 조건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 전처리를 하셔야 돼요. 사용되는 위젯은 셀렉트 로우, 셀렉트 컬러, 데이터 샘플러, 뭐 이 정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정도 사용법을 좀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기 이 리니어 리그레션 위젯에다 연결합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파라미터 요거 클릭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터셉트,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그냥 0으로 픽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항상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바이어스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규화를 어떻게 해라 라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10,000개의 데이터였었는데, 10,000개의 데이터였죠. 그 중에서 이제 여자만 추출했으니까 이제 5,000개가 된 겁니다. 5,000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또 70%만 샘플링 한 거잖아요. 그럼 몇 개의 데이터가 남습니까? 3,500개인 거죠. 3,500개. 보시면 요 밑에 3,5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3,500개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는 몇 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개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2개인 거죠. 웨이트 하나하고 바이어스 하나하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인터셉트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249. 하이트가 얼마이다. 뭐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답을 이제 확인해서 쓰시면 되겠죠. 답안지에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평가를 하죠. 평가를. 그래서 모델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평가를 하는 위젯을 이제 갖다 놔야겠죠. 일단은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 모델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돼요.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건 뭡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었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그래서 K를 1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10개의 폴드로 나누고 폴드별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한 결과를 평균 내는 것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었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해라, 또는 리브 원 아웃으로 해라, 뭐 랜덤 샘플링으로 해라. 이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K 값을 얼마로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면은 요 오른쪽에 성능 결과가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계수, 보통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이제 결정계수가 중요합니다. 결정계수 0.733,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만약 여기 또 따로 데이터 탭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부 데이터들이 어떻게 예측이 됐는지 그 예측 값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요거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문제를 보고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자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여자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여자 데이터로 만든 요 데이터, 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남자 데이터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누가 있나? 노준혁? 노준혁 생도 마이크 돼요? 노준혁 생도? 안 되나?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요걸 만든 거는 예, 알겠습니다. 요거 만든 거는 여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자 데이터로 만든 모델을 남자 데이터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여기 10,000개의 데이터 지금 여기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안에서 이제 남자 데이터만 골라내야 되는 거죠.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셀렉트 로우를 하면 되겠죠. 셀렉트 로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남자만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죠. 추출해서 요걸 가지고 이 모델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한번 했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면은 테스트 앤 스코어를 갖고 와서 얘랑 연결하고 또 얘랑 이 모델하고 얘를 연결해야겠죠. 더블 클릭하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남자, 여기서는 이제 여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렌지 파일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해야 될 때 이걸 문제별로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밑에다가 2번 문제에 대한 위젯을 구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요.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로지스틱 회계예요. 로지스틱 회계. 이번 문제는 뭐였나요? 로지스틱 회계인데 로지스틱 회계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입니다. 우리가 수시에 사용했었던 데이터셋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에 보면은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데이터셋. 여기에 아이리스 데이터셋하고 기타 학습용 데이터셋들이 사실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데 아이리스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품종이 3개잖아요. 박성빈이 계속 튕겨 나가는 것 같은데. 3개인데 그 중에서 2개만 가지고 해봐라.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2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셀렉션을 해야 되잖아요. 셀렉트 컬럼이 아니죠. 셀렉트 로우가 되겠죠. 셀렉트 로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중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이렇게 3개잖아요. 3개.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에 따라서 세토사하고 버지니카만 가지고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라. 로지스틱 회계를 해라. 라고 하면 이 2개만 누르면 됩니다. 만약 3개를 다 해라. 그럼 뭐 사실은 요 위젯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2개만 가지고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데이터셋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15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 랜덤 샘플링 해라 뭐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 150개를 그냥 다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피처가 몇 개입니까 얘는? 피처가 보시면은 이게 커져서 잘 안 보이네요. 피처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4개잖아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 4개를 써라 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2개만 써라 또는 3개만 써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select column 요 위젯에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다 4개를 다 사용하는 경우고 또 문제에 따라서는 몇 개는 요거 빼고 요 2개만 가지고 요 아이리스를 품종을 구분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또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로지스틱 회계에 모델 위젯하고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면 되죠. 연결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뭐 선택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정규화를 L1으로 해라, L2로 해라. L1, L2를 선택하면은 요 람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람다인데 이 오렌지에서는 지금 C라는 파라미터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몇으로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링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모델링이 끝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앞에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 얘 연결하고 모델 연결하고 이제 데이터 연결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예를 들면 뭐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분류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컴퓨전 매트리스, 혼돈 매트리스, 혼돈 행렬 요거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결과를 행렬 형태로 보는 겁니다. 연결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가 지금 2개, 요 버시칼라는 지금 선택을 안 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세토사하고 버지니카. 요거 2x2 행렬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TF는 얼마이냐 또는 또 뭡니까? 그런 건 안 나오네. 요 TP, TN, FN, FP는 얼마인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혼돈 행렬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혼돈 행렬을 읽을 수 있으면 돼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진 않은데 사실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꽃잎의 길이는 얼마고 꽃잎의 너비는 얼마고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모델을 사용해서 얘가 뭐로 예측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CSV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CSV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여기에다 연결하고 이 모델을 여기다 연결해서 얘의 입력 값들이 출력 값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점선으로 나오죠? 지금 데이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CSV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연동시켜야 돼요. 불러와야 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CSV 파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엑셀 파일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또 메모장으로도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면 된다. 근데 만들 때 뭘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요.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참고해서 이 유형 그대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입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 했을 때 얘가 세토사로 분류될 것인지 또는 뭐 버시니카로 분류될 것인지 그 결과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번, 2번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공유를 좀 중지할게요. 네. 지금 그 사이에 18명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혹시 한 내용 중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질문 없으면은 세 번째 문제. 이제 케라스를 가지고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수시 두 번째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번 문제를 2번 문제가 아니라 수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고 뭐가 잔뜩 있네. 이게 지금 이번에 생도 답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사실은 뭐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거의 똑같은 건데 지금 이거 엠리스트 데이터셋이었잖아요. 엠리스트 데이터셋인데 얘를 이제 리쉐입을 이제 1차원 벡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8,8로 해가지고 3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미스가 된 거죠. 이렇게 만들면 절대 이 모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입력으로는 입력이 7그 입력 노드가 인터넷 몇 개여야 안 돼요? 되면 어떡함? 몇 개여야 됩니까? 60, 아예 연결이 안 돼, 여기. 28, 아이고. 28 이 곱하기 28.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말소리가 좀 어디서 들려오는데. 일단은 음소거를 좀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s dens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그 계층, 레이어를 이제 하나씩 만들면 되죠.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렐루, 시그모이드, 렐루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는 사실 잘 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 뭐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하나로 보통 통일합니다. 시그모이드면 시그모이드, 렐루면 렐루. 근데 이제 어차피 문제가 정확도가 몇 % 이상 되게끔 하는 모델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말고 렐루를 그냥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렐루가 더 성능이 항상 좋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시그모이드보다는 렐루가 성능이 훨씬 높게 나와요.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말고 렐루만 사용하더라도 이 정확도가 굉장히 크게 높아졌었죠. 그리고 요건 잘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뭡니까? 출력 계층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파일.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드세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틀린 게 있지만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2번 문제는 이제 컴파일 조건에 따라서 컴파일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학습 알고리즘은 뭘 쓰고 손실함수는 뭘 쓰고 매트릭스는 뭘 쓰고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심플하게 생도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선택해서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옵티마이저로 뭘 쓰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했었던 것처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는 아담 아담을 쓰는 것이 정확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담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 학습할 때 이 트레인 이미지, 트레인 라벨 넣고 이제 몇 번 반복할지 에폭 이제 넣고 배치 사이즈 넣고 뭐 요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생도들은 이 배치 사이즈를 1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1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치 사이즈를 1로 했다라는 것은 모델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집어넣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32, 뭐 64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근데 1로 하면은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한된 시험 시간 안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폭을 막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10이면 충분해요. 한번 돌려보시고 뭐 정확도가 한 95%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10에서 좀 더 큰 숫자로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을 생성할 때 계층을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이제 3개로 했잖아요, 지금. 근데 꼭 3개로 안 해도 돼요. 2개로 해도 되고, 3개로 해도 되고, 4개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상기해 보면은 2개로 해도 충분했죠. 2개로 해도 충분했습니다. 3개로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 수업 시간에 실습할 때 했었던 그 모델을 좀 생각해서 좀 수정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라벨. 어떤 생도들은 여기에 테스트 이미지를 안 넣고 뭐 트레인 이미지를 또 넣는 생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감점이 있어요. 요 모델을 평가할 때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어떤 생도들은 여기 테스트 이미지, 여기는 또 트레인 라벨 이렇게 쓰는 생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 밑에 두 번째 문제는 뭐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이걸 세분화 시켜서 나온 겁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예를 들면은 지금 애큐러시가 생각만큼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안 나오면은 이 모델의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렐루 시그모이드 이렇게 썼는데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좋죠. 렐루가 좋다고 했으니까 제한 사항이 없는 한 렐루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얘를 바꿔보든가 아니면 레이어 수를 바꿔보든가 해서 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오도록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요 생도는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80%나 잡아왔는데 이렇게 크게 잡으면 안 돼요. 보통 30%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150개밖에 안 돼요. 이게 뭐였습니까? 아이리스 데이터셋이었잖아요. 그 데이터의 크기가 150밖에 안 되는데 검증용으로 80%를 빼놓게 되면은 80%를 떼놓게 되면 실제로 20%면 이게 몇 개입니까?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3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보통은 밸리데이션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더라도 뭐 0.2, 0.3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 평가하는 것은 뭐 이제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저장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죠. 뭐 이런 파일명으로 저장해라 라고 하면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시에 이런 진위형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개념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게 참 이거 뭐 오픈북이고 챗 GPT도 쓰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위형을 좀 잘 못 맞히는 생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수업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유를 중지하고 자, 혹시 케라스를 가지고 엠리스트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만드는데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나 질문 있나요? 없죠? 없다라고 보고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이제 진위형 문제 또 계산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고사 이전의 범위들 있잖아요. 중간고사 이전의 범위들은 중간시험 문제에서 많이 차용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뭐 똑같이 나와요. 중간고사 때 틀리고 기말고사 때 또 틀리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문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서술형 문제,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생도들은 그냥 챗 GPT 돌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하는 생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안타깝더라고. 자기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자기 언어로 써야 됩니다. 그냥 뭐 잘 읽어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감히 좀 감점을 할 생각입니다. 뭐 사실 2점짜리라 감점해봤자 뭐 1점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K민즈 뭐 이런 거 배웠었죠. K민즈, 하이퍼 파라미터, K 값이 뭐냐. K민즈에서 K 값이 학습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결정되지 않습니까? 결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영자가 직접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K가 학습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KNN은 모델을 만듭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KNN은 모델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잘 기억 안 나죠? 모델을 안 만들죠. 그래서 인스턴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었던 인공신경망, 이것은 하나의 함수를 만들잖아요. 모델을 만들잖아.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떤 값들을 예측하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KNN은 그런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로우 데이터로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통해서 어떤 예측이나 분류를 하는 거죠. 그 관계를 좀 구분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웨이티드 KNN에 대해서도 좀 배웠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웨이트를 크게 줍니까? 작게 줍니까? KNN에서 거리가 멀수록 그 이웃에 대한 어떻게 줘요? 작게 줘야죠. 멀다라는 것은 나랑 비슷하지 않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 그리고 혼동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혼동 행렬을 보고 우리가 정확도나 F1 스코어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수시에 나왔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생도들이 잘 이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실습 문제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사결정 트리는 실습 문제에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진위형 문제는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공신경막, 가중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뉴런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엔트로피가 뭔지, 의사결정 트리에서 엔트로피가 뭔지,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는 복잡할수록 좋은 거예요? 간결할수록 좋은 겁니까? 뭐 하여튼 그런 관계.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들이고, 아주 뭐 문제를 꽈서 이렇게 내진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너무 고민해서 복잡하게 생각해서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바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위형 문제는 뭐 문제 하나당 한 30초, 1분 이렇게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검색을 한다든가 챗 GPT에 물어본다든가 이러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보면 바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제 실습형 문제. 이런 것이 또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에러만 있어도 전체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 의외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구동이 돼야 되니까 구동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진위형 문제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 점에 좀 착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케라스를 돌릴 때 구글 콜앱에서 GPU 모드로 항상 설정하고 하셔야 돼요. GPU 모드로 안 해도 돌아는 가요. 돌아는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GPU 모드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제가 뭐 필요한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구나. 네. 질문이 없으면은 요거수로 일단은 좀 보강을 마치고, 제가 요거를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 2번이 내가 좀 걱정이 돼. 1번하고 2번 문제. 1, 2번 문제를 아마 필요한 생도들은 이제 반복해서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보고 클릭해보고 설정값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한두 번만 해보면은 뭐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정도는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뭐 예고한 것처럼 뭐 이제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고 오늘 수업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이에요.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 시험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